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 후 댓글로 소감도 꼭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의 어머니는 올해 65이었습니다. 경기도 고향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사는 건 소박했지만 마음만은 늘 풍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곁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외동딸 지연이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말이야, 아들 하나 없어도 여한 없을 만큼 기특했지. 김선의 어머니는 이웃에게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딸 하나지만 그 이상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지연은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속이 깊었고 말썽 한 번 없이 자라났습니다.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는 날이면 김선희 어머니는 제일 예쁜 옷을 입히고 손을 꼭 잡고 데려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소풍 도시락, 발표, 준비물 하나도 어머니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을 만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어. 그럼 하루는 쉬자. 너무 힘들면 안 되지. 그렇게 김선희 어머니는 지연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길렀습니다. 엄하게 혼낸 기억보다 다정히 안아준 기억이 더 많은 모녀 사이였지요. 아버지도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김선희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지연이 학비며 생활비를 아끼지 않고 뒷바라지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지연이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김선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쁘고 말도 잘하는 우리 딸이 하겠다면 해야지. 엄마가 도와줄게. 지연은 고등학교 졸업 후 항공서비스과가 있는 전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말투, 자세, 화장도 연습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낯설고 어려운 공부였지만 지연은 끈기 있게 버텼고 어머니는 그런 딸이 안쓰럽고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매일 학교 가기 전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말고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연습하던 딸의 모습은 지금도 어머니의 눈에 선했습니다. 엄마, 오늘 실습에서 기내 방송했는데 교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정말? 우리 딸 역시 잘할 줄 알았어. 말도 또박또박 잘하니까. 지연은 결국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졸업식 날 누구보다 빛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 지연의 모습은 한 손엔 졸업장을, 다른 손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그 후 지연은 유명 항공사에 합격했습니다. 몇 차례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날은 온 가족이 이웃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우리 딸이 비행기 탄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내가 뭐 했다고 이런 복을 받았나 몰라. 처음 해외 비행을 나가는 날, 어머니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연은 손을 꼭 잡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올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 우리 딸은 잘할 거야. 가서 많이 배우고 건강하게만 다녀와. 그렇게 김선희 어머니는 공항에서 비행기 이륙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자식이 하늘을 나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듬직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준혁, 직장도 안정적이고 예의도 바른 청년이었지요. 두 사람은 1년 뒤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후엔 서울 근교 신혼집에서 알콩달콩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몇 해 뒤 귀여운 손녀 아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영이는 외할머니 김선희 어머니의 또 다른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건 또 한 번의 축복이구나. 김선의 어머니는 지연이 바쁜 승무원 생활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마다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갓난아이일 때는 서울까지 가서 봐주고 조금 자란 후에는 손녀가 김선희 어머니 집에 와서 지내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기띠를 맨 채 장을 보고 아영이를 업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김선희 어머니는 말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선희 어머니는 조금씩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아영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시댁이랑 외식 있어서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때론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아영이를 맡아달라고 하면 어머니의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김선희 어머니는 언제나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고생하는 거 아냐? 지연이도 좀 알아야지. 에이, 애 키우는 게 다 그렇지 뭐.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김선희 어머니는 마음속에 작게 가라앉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지연은 시댁 식구들과는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절에는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여행도 시댁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선희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딸을 위해 해주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시댁 먼저 간다고. 우리 집은 언제 와? 엄마, 이번엔 미국에 있는 시누이네가 오랜만에 와서 모이기로 했잖아. 대신 다음 주에 따로 찾아갈게요.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도 지연은 바빴고 약속은 흐지부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희 어머니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참는 게 사랑이라 믿었고 어머니는 그런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여행 같이 가요. 엄마랑 우리 가족이랑 넷이서요. 그 순간 김선희 어머니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는데? 제주도에 가요. 엄마도 좋죠? 아영이도 좋아할 거고 엄마도 바람 쐬면 좋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날 김선희 어머니는 오랜만에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나가 여행용 바지와 가벼운 운동화를 샀습니다. 손녀를 위한 작은 인형도 장만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가족 같은 여행이 되겠지.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를. 어쩌면 딸과 손녀 사위와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딸의 말처럼 쉬는 여행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주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은 짐 정리를 김선희에게 맡겼습니다. 엄마, 오빠랑 렌터카 좀 빌리고 올게요. 아영이랑 짐 잘 보고 계세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위는 피곤하다며 방에 누웠고 지연은 마트에 다녀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손녀 아영이는 침대 위에서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고 김선희는 그 뒤를 쫓아다니며 아유 조심해라, 떨어지겠다고 말하는데 지쳤습니다. 아영아, 제발 잠깐만 가만히 있어라. 할미가 좀 쉬자. 싫어. 나 바닷가 갈래. 결국 김선희는 가방에서 조용히 꺼내둔 귤 몇 개를 까주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 와중에도 딸은 2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가족은 협재의 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해변에서 김선희는 그늘을 찾아 겨우 자리를 잡았고 지연은 해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영이가 바닷물에 들어간대. 엄마 피곤하니까 여기 앉아서 쉬고 계세요. 금방 올게요.
햇살은 뜨겁고 파라솔 안에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돌아온 지연이는 손녀를 데리고 모래놀이 장난감까지 챙겨서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눈치가 보였는지 시원한 커피를 사와서 어머님 이거 드세요. 더우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김선희는 오래 앉아 있으니 무릎도 아프고 호텔에 들어가서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주도 은갈치가 맛있다며 여행 전부터 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영이가 생선을 싫어한다며 지연이는 엄마 돈가스에 우동 어때요? 그래 나쁘진 않아. 아영이가 먹는다면 먹으러 가지. 어쩔 수 없이 김선희는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사위와 딸 아영이는 큰 방에서 자고 김선희는 작은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침대가 아닌 온돌에 오후 늦게 조금 마신 커피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다 달아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밤을 뜬 눈으로 지나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시끌벅적한 통화 소리에 잠을 깨보니 딸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배 오늘 제주 들어오는 비행이야? 얼마만이야? 육아휴직 끝나고 첫 비행이구나. 우린 못 본 지 3년은 된 것 같네. 그래? 좋아 잠시 봐. 통화가 끝나고 지연이는 다급하게 김선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유은 언니 알지? 그 언니가 제주 비행 들어온다네. 오랜만이라. 잠시 볼까 싶은데 오빠랑 아영이랑 쉬고 계세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런 게 여행인가. 아무리 딸이지만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어디 구경을 간 것도 없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간 것도 없고 속이 상해갔습니다. 그래 어서 다녀와. 이영이가 엄마 찾으면 안 되니까. 지연이는 바람처럼 뛰쳐나가고 없었습니다. 이런 여행을 왜 왔는지 사위는 분명 눈치를 보는 듯 싶은데 모른 척하는 건지 아영이와 잘 놀고 있더군요. 그렇게 셋째 날 여행의 반이 지나는 오후 3시쯤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서 어떡하지? 갑자기 서울에서 스탠바이 하라고 해서 집에 가야 해. 오늘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야겠어. 김선희는 정말 화가 있는 대로 나고 섭섭했지만 꾹 참고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딸의 서울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김선희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아, 이게 여행이냐? 엄마는 봉사하러 온 거니?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여행이라 해서 기대를 내심했는데 첫날은 해수욕장에 앉아 있으라 하고 둘째 날은 사람 만난다고 식구 다 팽개치고 나가 시간 보내더니 갑자기 들어와서 집에 가자 하는 경우가 어디 있니? 그게 아니라 사위는 중간에서 말을 하지 못했고 아영이는 분위기를 눈치채며 김선희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김선희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내일 집에 간다. 다시는 나한테 여행 가자 소리 하지 마라. 그날 밤 지연은 울었습니다. 아마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는지 자기 입장에서는 잘 해드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호텔 예약도 맛집도 비행기표도 다 준비했는데 엄마가 화를 내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선희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지, 내 애 키워주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경기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선희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애지중지 키우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으로 다 부질없는 시간이었다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지요. 딸 지연 귀엽고 예쁜 손녀 사위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무얼 위해 딸을 이렇게 어렵게 키웠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성경 잠언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생각나지고 했습니다. 김선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서러움이자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딸 지연의 연락도 없었고 손녀 아영의 제잘거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선희는 잠이 덜 깬 얼굴로 거실 창밖을 내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화롭네. 근데 왜 이렇게 썰렁하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닷가에서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웃고 떠들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남은 건 씁쓸함이었습니다. 딸의 자기중심적 언행, 사위의 무심한 행동, 그리고 그 틈에서 자라나는 서운함이 계속 가슴 한켠을 건드렸습니다. 며칠 후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해요? 응, 저녁? 왜? 아영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감기 걸리셔서 반이 임시 휴원이래. 오늘 오후부터 저녁까지 좀만 봐줄 수 있어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다. 며칠 계속 피곤했나 봐. 아, 그렇구나. 그럼 내일은 괜찮아요? 내일까지 반 휴원이라. 내일은 병원 예약이 잡혀 있어. 건강검진 연기한 게 있어서 꼭 가야 해.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짜증과 실망을 김선희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나한테 화가 안 풀린 거야? 알겠어요.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뚝. 전화를 끊은 뒤 김선희는 손에 들린 휴대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챙겨야지.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직접 딸 아영을 데리고 김선희 집 앞까지 왔습니다. 김선희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병원 간다면서 집에 있네? 응, 예약 취소됐다고 문자 왔어. 근데 갑자기 웬일이야? 할 수 없어서 아영이 데리고 왔어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아영이 볼 마음이 없어. 아직도 지난 여행에서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영이를 두 팔 벌려 반겼고 자신이 도움을 청하면 늘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행에서 뭐가 그렇게 마음이 상했는데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내 말들이 내겐 상처였어. 내가 어르신들 입맛은 왜 이리 까다롭냐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아니, 민수도 말은 없었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넌 모르네. 엄마, 그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였지.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웃자고 한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농담이 아니야. 너도 이제 아이 엄마니까 알겠지만, 그리고 너무 모든 걸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난 내 엄마야, 내 엄마지. 난 너가 하라는 대로 하는 종이 아니라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어머니에게 기대고 부탁하고 맡기기만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어머니 집에 일부러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불편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김선희도 딸의 연락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찾아오던 날이었습니다. 김선희는 마당 앞 화분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흙이 손톱 사이로 들어오는 것도 싫지 않았습니다. 삽으로 흙을 고르고 물을 뿌리고 마당에 먼지를 털며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딸 지연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말투로 전화를 끊고 눈도 마주치지 않던 딸이었습니다. 김선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벨소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바쁘세요? 아니야. 꽃 심고 있었어. 무슨 일 있니?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어떤 말을 하려다 망설이는 사람처럼요. 엄마, 저기 이번 주 토요일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응. 뭐 왜? 엄마랑 단둘이 시간 좀 보내려고.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한동안 반성했어. 시간 되지? 그래, 만나자. 그렇게 두 모녀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딸 지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엄마가 해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 나도 딸을 키우지만 엄마만큼은 자신이 없더라고. 근데 내 딸까지 엄마에게 부탁하려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 김선희는 오랜만에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이제 나이도 들고 아영이는 잘 보기엔 힘이 붙일 때가 많더라고. 근데 너만 생각해서 무리하게 네 부탁을 들어줄 때가 많았어. 지금은 생각해보니 너도 성인이고 가정이 있고 나도 나의 삶이 있는 거잖아. 자기의 몫을 최대한 스스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를 위해서라도 자립심을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론 정말 내가 어렵고 급할 때 엄마가 아영이를 봐줄게. 알겠니? 알겠어요.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오빠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앞으론 조심할게요. 그 작은 변화가 김선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거리를 두며 있었던 노력들, 딸이 직접 전화해 온 용기까지 모두가 김선희에겐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아영이는 나도 보고 싶었어.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해주면 나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 정말이요, 엄마? 부담 안 되세요? 부담이 안 되진 않지. 나도 이제 나이 드니까 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줄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고맙다. 엄마.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엄마가 고맙다고 말한 적이 언제였던가. 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엄마의 손길, 그 뒤에 있던 수고로움을 이제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아영이랑 소풍 가요. 김밥 싸서 가져갈게요.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별걸 다 챙긴다. 내가 만든 김밥 기대되네. 그럼 나 우엉 많이 넣어줘. 알겠어요. 고마워요, 엄마. 진짜 감사해요. 그날 이후 지연은 한층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육아를 맡긴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생활과 시간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번 부탁할 때마다 일정 조율을 미리 상의하고 음식도 챙기고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영이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서 그 공간엔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김선희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창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딸 지연과 단둘이 부산으로 떠나는 여행의 첫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 마음을 더 가까이 해야지. 조심스레 짐을 챙기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오늘 정말 기대돼요. 엄마랑 단둘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오랜만이라서요. 나도 그래, 지연아. 우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지연의 목소리엔 언제나 느껴지던 승무원의 분위기 대신 다정하고 따뜻한 감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 대기 중 지연은 조금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가 아영이 돌보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제 마음이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김선의 어머니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단다. 엄마도 내가 바빠서 힘든 거 알기에 그냥 참고 있었지. 근데 솔직히 힘든 건 힘든 거니까 가끔은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자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힘들 땐 꼭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지연아. 부산에 도착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김선희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 생각나네. 내가 어릴 때 모래사장에 앉아 모래성을 쌓던 모습이. 그때 엄마가 너무 든든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이렇게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자주 놀러 오자. 두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레 친구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마음속 이야기를 터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엄마가 늘 웃고 계셔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힘든 건 숨기고 싶었단다. 그래도 이제라도 내가 이해해주니 기쁘다. 앞으로 엄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기예요. 그래, 내 하나밖에 없는 딸 고마워. 우리 둘 다 서로에게 힘이 되자. 이번 여행은 그런 시작이길 바란다. 밤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은 엄마와 딸. 그 순간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겠다는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가족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도 때론 서운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며 사랑을 표현할 때 진짜 가족이 되어갑니다. 엄마와 딸이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것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서로를 위해 마음을 열고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친구처럼, 가족처럼 서로를 응원하며 앞으로의 삶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